얼마 전에 중고책방 책보고에 갔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책을 찾아버렸거든요. 일부러 막 찾지 않는 이상은 눈에 잘 안 띄는 책입니다. 즉 너무 좋은 책인데도 놓치기가 쉬운 책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즐겁게 보내고 계셨나요? 자, 저는 얼마 전에 중고책방 책보고에 갔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책을 찾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서울 동쪽 끝으로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여기가 제가 사는 데랑 꽤 멀거든요. 편도로만 2시간이 넘게 걸려서 제가 잘 가지 않던 곳인데, 강의하러 매주 가는 김에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중고책방 책보고에 진짜 오랜만에 방문을 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고래 뱃속 같은 이 중고책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훑으면서 책 구경을 진짜 즐겁게 했죠. 한 2시간 돌아다녔나 봐요. 여기가 여러 곳의 중고 서점이 각각의 서가를 가지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렇게 책 검색해서 서가로 찾아가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아주 눈과 목이 빠져라 서가를 이잡듯이 뒤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대형 서점들과는 꽂혀있는 책들이 많이 달라서 새로운 눈으로 책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러다가 바로 이 책, 엔도 슈사쿠의 침묵을 찾아냈습니다.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보물처럼 찾아낸 침묵. 제가 월마일정산 영상에서 이 책 스페셜픽으로 꼽으면서 간단하게 소개는 해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이 책은 실화를 배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이 배경인데요. 이때 당시에 기독교 박해가 엄청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를 하러 들어갔던 신부들, 많은 신도들이 정말 엄청나게 고문받고 죽어나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역사가 있었죠? 자, 아무튼 이야기는 하나의 소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심이 정말 깊은 신부 페레이라가 일본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배교했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 소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페레이라가 정말 신앙심도 깊고 의지도 굳건하고 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선교 소식을 종종 전해오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 신부가 배교했다면 이 불모의 지역에서 다시금 신앙을 퍼뜨리기 위해서 3명의 신부가 몰래 일본으로 밀항을 합니다. 갔는데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바로 몸을 숨겨야 하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신부들은 신도로 추정이 되는 남자에게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요, 굉장히 비굴해 보이고 간사해 보여서 신부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 신부들은 몰래 산에 숨어서 기도도 드리고 몰래 세례도 해주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 목숨을 부지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이게 어쩐 일인지 조금씩 들통이 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고문을 받고 처형되기 시작합니다. 신부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내가 신앙의 힘으로 일본인들을 구원하겠다고 이 나라에 들어왔는데 막상 가니까 나 때문에 이 선한 신도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관리들이 맨날 와서 너만 배교하면 저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데, 그렇다고 쉽게 배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 대가로 눈앞에서 계속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모습을 신부님들이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도 없이 침묵뿐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뭐지? 착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고통받아야 하지? 저 사람들이 받는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지? 아니, 신께서 정말로 저 고통을 그냥 두고 보신다고? 그러면 신이 있기는 한 건가? 이런 온갖 질문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까 굉장히 약하고 간사해 보였던 남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사람 체력도 좋고 나쁨이 타고나는 것처럼 고통을 버틸 수 있는 능력에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처럼 고통을 버틸 수 없는 나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떡하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시절이 좋았다면 신앙을 유지하면서 잘 살았을 사람들이 시절이 정말 나빠서 이렇게 고문 끝에 배교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있나? 정말로 고문 끝에 못 이겨서 이 고문을 버티는 능력이 떨어져서 배교를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정말 신앙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 있나? 이 사람들 모두가 비겁한 걸까? 그냥 운이 좀 나빴던 거 아닐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고문받던 신부 로드리고는 신도들의 무의미한 고통과 죽음 속에서 끝끝내 배교를 선언합니다.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요. 처자식도 하사받고 일본의 편에 서서 자신이 가진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살게 돼요. 앞서 일본에서 배교했다던 페레이라 신부도 이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면 이들이 가진 신앙은 뭘까요? 구원은 뭘까요? 이게 다 변질돼 버린 걸까요? 의미가 없어진 걸까요? 엔도 슈사쿠는 이러한 물음들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고요. 또 건져 올리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엔딩은 정해져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고문에 못 이겨서 배교한다. 이렇게요. 이렇게 엔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게 흥미롭게 글을 끌어간다는 거는 이 엔도 슈사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또 볼 수 있는 구석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종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주먹이 꼭 쥐어질 정도로 그리고 진짜 몸서리 쳐질 정도로 집중해서 이 책을 봤고요. 마음이 쌓여지고 눈물이 날 때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장면들과 장치들도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그만큼 정말 압도적이고 멋진 책이었습니다. 엔도 슈사쿠의 전작인 깊은 강에서도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김은국 작가님의 순교자 이 책과 굉장히 닿는 구석이 많은 책이었습니다. 침묵은 일본을 배경으로 그리고 순교자는 전쟁 당시의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이 신앙과 구원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이 두 책을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큐레이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순교자도 정말 많은 분들께 추천하고 다니는 애정하는 작품인데 앞으로는 이 책 침묵도 그 목록에 더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침묵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 중고 책방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방금 엔도 슈사쿠의 깊은 강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이 깊은 강은요, 민음사 그 문학 전집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대형 서점에 가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반면 제가 오늘 소개한 침묵은 2003년에 출간돼서 나온 지도 꽤 오래된 책이고 전집으로도 아직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막 찾지 않는 이상은 눈에 잘 안 띄는 책입니다. 즉 너무 좋은 책인데도 놓치기가 쉬운 책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책버거에서 이렇게 책을 찾게 되고 또 읽게 돼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요게 진짜 중고 책방의 묘미 같아요. 이게 평소와는 다른 책을 고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이 나한테 얼마나 특별해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저 이 책 3,000원에 샀거든요. 참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싸게 사가지고 좀 죄송스러울 지경입니다. 모든 책이 다 있지는 않은 곳, 신가는 없는 곳, 그런데도 이상하게 보물을 찾게 되는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이 중고책방이라는 곳이. 원하는 책을 단번에 싹 찾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사는 그런 편리한 경험도 좋지만 이 책, 저 책 찾아 헤매다가 갑자기 제3의 책을 찾아서 사게 되는 그런 쏠쏠하고도 신기한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책보고에 가서 책 냄새도 막 가득 맡고 보물도 찾고 이래서 요 중고 책방의 묘미를 한번 꼭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이게 되었어요. Any ideas?
자, 오늘은 이렇게 중고 책방 책보고 방문기와 제가 그 안에서 찾아낸 보물 같은 책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4월의 마지막 날 이 책을 딱 완독했거든요. 근데 진짜 활용정점이었다. 4월 진짜 끝내주게 마무리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책과 함께 그리고 중고 책방을 찾아가는 경험과 함께 즐거운 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재미있는 책 이야기 들고 돌아올게요. 이쯤에서 물러가겠습니다.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